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온다고. 옛날 같으면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무슨 약을 타왔다고 하면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제가 꼭 알아보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약이냐고. 그때 위장약이라고 그 약명을 알려주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제산제가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산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짜먹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또 알약으로도 많이 주는데, 이거는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정말 자주 먹었던 약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산제가 어떤 약인지 알고 나서는 저는 절대 안 먹는 약이거든요.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난번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스타틴계 약물, 즉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이 이 제산제라는 약이에요. 그만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제산제가 이제 안 좋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왜 안 좋은지 우리가 이 소화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는 두 개의 출입문이 있어요. 식도에서 내려올 문, 그 다음에 음식을 장으로 내보내는 문. 두 개의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소화가 될 때는 이 문이 열리면 절대 안 돼요. 이 밸브를 꽉 막아줘야 돼요. 위, 아래. 소화되면서 이 음식물이 이렇게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새면 안 돼요. 일단 이제 음식이 이제 위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 점막에서 위산이 나오죠. 그러면 다 알죠. 이 위산이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멸균된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이 위산이 죽이고 음식물도 소화시키고, 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이것도 다 이온화시켜서 장에서 흡수되기 쉽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산은 pH가 1 내지 2, 엄청 강한 산이거든요. 이 실제로 위산을 우리 손등에다 이렇게 딱 묻히면은 곧바로 타들어갈 만큼 염산이거든요. 이제 이런 위산이 하루에 약 2리터 정도, 우리 생수병 하나가 2리터잖아요. 이 정도가 분비가 돼요. 엄청 많죠. 그렇지만 우리 위 점막은 이렇게 강한 염산이 나오는데 우리 위는 건강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점액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있어서 감싸주기 때문에 이런 강한 위산에도 우리가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이 약해서 소화가 어려우면 위산이 나오도록 명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위산을 나오도록 명령을 하면 그때 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산이 약하면 이 호르몬이 이게 이제 위산을 더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호르몬 자체가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게스트론이라는 호르몬은 위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관략근 있죠. 관략근을 밸브를 풀어버리는, 이 관략근을 열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도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그럼 이 위의 밸브가 관략근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음식물이 식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엄청 흔한 병이잖아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위산은 산도가 엄청 강한데, 하지만 위 속에 있을 때는 이제 통증이 없어요. 점액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무통증이에요. 근데 이것이 식도로 올라가면, 식도는 산도가 7이에요. 7. 즉 중성이에요. 우리 이제 피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위산이 올라오면 이제 엄청 속이 쓰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산이 강해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위산이 약하니까 위산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 더 분비되고, 그럼으로써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이 관략근도 풀어지고, 그럼으로써 음식이 식도로 올라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속이 쓰리면 위산과다로 생각을 하고, 또 병원에서도 그냥 제산제 처방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제산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산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그냥 무조건 제산제. 그렇지 않아도 위산이 약한데 속 쓰리다고 제산제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산이 약하니까 세균 증식이 되겠죠. 우리 위에서 죽지 않은 세균. 그럼 이제 장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음식이 소화가 완전히 돼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못한 채로 장으로 내려가면 부패가 돼요. 장은 굉장히 부패하기 쉬운 조건이에요. 수분, 그러니까 온도 적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장에서는 위에서 소화된 음식을 흡수를 하는 곳이 장이잖아요. 근데 소화되지 못하고 내려온 덩어리, 고분자 물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생물도 이제 그대로 내려오겠죠. 미생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 부패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 뭐 완전히 소화되지 못해서 생긴 부패에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우리 혈액을 통해서 온 몸으로 퍼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각 신체 기관이 손상이 되고 면역계가 혼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산 저하증인 사람들은 알레르기 발생률이 2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우리 위와 직결되는 거예요. 위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 특히 이제 칼슘, 이것은 산성에서만 흡수가 되거든요. 위산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칼슘을 먹어봤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산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들이 칼슘을 먹어도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위산 과다인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위산 저하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속이 쓰린데 내가 과연 위산 과다 때문에 속이 쓰린지 아니면 위산 부족 때문에 속이 쓰린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밥 먹는 중간에 또는 식사 직후에 식초 있죠. 감식초든 사과식초든 식초를 한 숟가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주잔 있죠. 거기에 반 컵 정도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실 액기스에 타서 먹거든요. 그리고 나서 속이 편하면 위산 부족인 거고, 아, 속이 더 쓰리다. 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위산 과다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즉, 과다인 경우에는 뭐 제산제 먹어도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은 뭐든지 과하게 뭐를 분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이라면. 정상적인 몸이 위산을 과하게 분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사람이 위산 과다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속쓰림은 위산 부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위가 너무 약해서 여름만 되면은 우리 엄마가 그 익모초 있죠. 쑥보다 더 쓴 거. 익모초를 이제 그때는 믹서도 없으니까 학독에다 이렇게 쪄서 꼭 짜가지고 체에다 받쳐서 그 즙을, 익모초 즙을 주면은 그거를 이제 한 컵을 마셔요. 매일 며칠 동안 그걸 먹었어요. 그 쓴 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여름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위가 너무 약해갖고 벨트 있는 옷을 못 입었어요. 이게 여기가 답답하니까. 뭐 위장약 거의 달고 살았고, 옛날에는 뭐 위장약이 뭐 없었죠. 뭐 소다를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소다는 알칼리성이니까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도 먹었고, 뭐 위에 뭐 유만을 막 침도 이렇게 제가 맞고 한의원 가서 그랬었거든요. 나는 원래 뭐 위가 약한가 보다,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막 끄끄 거리면서 병원에서 주는 약, 무슨 약인지도 모르면서 먹으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니까 이제 위산이 엄청 부족한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이제 뭐 제산제는 입에도 안 대고 대신 뭐를 먹냐면은 인공유액 그리고 소화효소제를 먹고 있어요. 인공유액은 HCl, 말 그대로 염산이에요. 염산. 유액과 같은 성분이에요. 알약. 유액을 보충해 주는 거죠. 인공유액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화효소제는 소화제하고는 다른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위산이 물론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는데요. 단백질 소화효소, 탄수화물 소화효소, 지방 소화효소, 이런 모든 것들이 음식마다 거기에 맞는 소화효소가 다 달라요. 탄수화물은 우리 침, 아밀라제라고 하죠. 그것이 소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충분히 씹어서 이렇게 삼켜야만이 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 펩신, 그거는 단백질 소화효소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 효소가 있고, 다 효소가 다르거든요. 이 소화제는 강제로 막 위를, 소화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소화효소를 먹으면은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매 식사 후에 인공유액과 소화효소, 이거를 제가 이제 먹고 있거든요.
밥 먹는 중간이나 식후에 식초도 소주컵으로 반 컵 정도. 지금도 제가 이제 뭐 위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장약을 먹지 않고도 소화시키고 있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엄청 위가 건강해진 거죠. 위산이 많이 나와야 하고 위산이 충분해야 위가 건강해지고, 또 위가 건강하니까 위벽도 두꺼워지고,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액 보호액도 충분히 분비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신다거나 매운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 자주 먹으면은 우리 위에 점액 보호막이 파손이 돼요. 손상이 돼요. 그래서 위통, 속쓰림 이런 것도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위를 건강하게 해서 위산을 잘 분비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다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고, 가공식품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서 먹고, 뭐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바로 누우면은 역류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우리 몸은 단순하게 살도록 프로그램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속 편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